85문제짜리 1번 자, 본문 해석이나 의미 파악은 이미 다 된 걸로 하고 잘 안 된 사람은 또 영상 반복적으로 보고 제방명해 봅시다. 1번 가에 밑줄 기업부터 미음까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기업 보세요. 생사의 길 이건 이승이라 그랬잖아. 동생이 죽었는데 누이 동생이 죽고 사는 길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이승에 있는 거죠. 예 있음에가 예가 바로 이승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죽은 사람이 또 죽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이 예라고 하는 거야. 예, 여기라는 뜻이야. 해석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를 만나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갑니까?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있는 월명사 얘기야. 오빠지 그지? 니은 누이가 갑자기 죽었어. 알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의 극대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어찌갑니까? 라는 이 부분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디귿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른다. 같은 부모님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야. 허무함도 느껴지고 절망감도 느껴지겠지. 리을 요거 자 심창가 중에 9번째 구구 감탄사 화자의 극복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죠. 극복하는 거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승화라는 말을 배웠는데 슬픔을 극복했죠.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종교에서는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이승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시 만날 거다. 그러면 덜 슬프겠죠. 만약 다시 못 만나면 엄청 슬프겠죠. 다시 만난다는 게 극복이야. 극복. 정답은 4번에서 틀렸지. 그 다음에 미음번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1인칭이라 해서 노라가 누이와의 재회를 위해서 화자가 현실적으로 스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도닦아 기도드리는 거다. 맞았죠. 정답은 4번이 틀린 해석.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틀린 거라고. 알았니? 물론 여기서 태도의 변화가 시작된 것도 맞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생이 죽었을 때 슬픔이지만 여기서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하는 그 내용이 시작되는 즉 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2번 볼까? 가에서 지시하는 의미 대상. 이거 기본 문제고 이거 틀린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지. 1번 생사의 길은 시작을 해가지고 도닦아 기도드리겠다.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이고 얘는 여기에 반대는 미타찰 나하고 나뭇잎. 자 가에 나는 나뭇잎이라고 얘기했네. 자 삼행의 행을 구분 안 해서 그래. 삼행의 나는 누굴까? 삼행의 나 누이 동생. 그 다음에 나뭇잎 잎은 뭐야?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육행의 잎이라고 했지. 자 육행이 떨어지는 잎 나는 간다. 유사한 의미. 맞았죠. 3번 생사의 길은 뭐라 그래야 돼? 삶과 죽음이라고 해야 되겠지.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얘는 이승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삼행의 나나 구행의 나. 여기서는 월명사를 말하는 거 화자. 뭐가 구행이. 삼행은 여기는 죽은 누이 동생이니까 막내가 되겠지. 다른 거야.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화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르지. 정답은 3번이고요. 삼행에 나와 있는 나는 죽은 누이 동생 막내가 되겠고요. 떨어지는 잎이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거는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정답 3번. 3번으로 한번 볼까? 가에 나타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 네. 화자.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 근데 떨어지는 나뭇잎. 시적 의미를 형성하게 맞았고요. 기억하고 니은 낙고의 감탄사를 활용한 내재율을 형성하고 내재율이 아니라 외형률이라고 해야죠. 정해진 형식과 규칙은 외형률이야.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면 인간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자연은 영원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죠. 정답은 1번 정도. 1번. 기억과 니은만 맞고 나머지 틀렸다. 4번. 자, 우리가 운율에는 내재율이고 외형률이 있어. 외형률. 자, 내재율은 뭐냐면 안에 감춰져 있으면서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 중간에 유사한 구절이 반복된다. 뭐하고. 그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하고 외형률은 딱 정해진 형식이 있어. 예를 들어 시조처럼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6구, 사음보. 세 번 끊어있는 거지. 이게 정해진 거야, 형식대로. 그래서 왜 여기서는 감탄사 낙구 이 부분은 만약에 3단 구성의 시작을 감탄사로 하는 형식이 있다. 그러면 외형률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된 게 바로 시조잖아. 시조의 종작. 첫 번째는 감탄사. 그러니까 외형률은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냥 내재율은 숨겨져 있어도 좀 찾아야 돼. 현대시는 거의 다 내재율이죠. 그 다음에 고전시가 중에 송민국 같은 가사, 시조 이런 건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는 19, 10줄로 되어 있는 향가고 요 부분은 정해진 형식이니까 외형률적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하고 2번이다. 1번하고 2번이라는 게 기억하고 내용이다. 자, 그럼 4번 볼까? 다음은 가작부에 대한 설명.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지. 자, 제망명하는 누구의 죽음이야? 누이의 죽음. 누이라는 게 뭐냐면 누이 동생도 누이, 누나도 누이야. 알았어? 무슨 얘기지? 굳이 구분하면 손 윗, 손 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에요. 동생, 누이 동생.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무엇으로 극복하죠? 당연히 종교적으로 극복하지. 종교적? 이렇게 쓰는 거야. 삼음절로 쓰세요. 그러면 종교적. 이음절로 쓰세요. 그러면 불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님이니까. 이 작품의 향가 중에서 가장 정제된, 잘 정리된 틀이 갖춰진 19칠한가고 일명 그때 알려준데 산회가라고 부른다. 글의 종류는 신라의 노래 향찰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산회가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는 닉네임을 말하는 거니까 산회가죠. 향찰은 균여전의 11수, 삼국유사의 14수. 그래서 전 세계에 향가는 25수밖에 없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기서결, 그럼 3단 구성. 4단 구성은 뭐야? 기승전결. 그리고 여기는 4, 2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 낙구에 아가 나오지 뭐가 이룬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역할이니까 시상의 집약. 감정의 최고죠. 뭐 시상의 집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를 설명하고 있다. 시상의 집약이 뭐야? 거기에 전부 그 향가를 읽으면서 향가를 들으면서 거기에 딱 몰입하는 거지. 그게 3단 구성의 낙구에 있는 감탄사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초혼이야, 초혼. 김소월의 초혼이야. 진달래꽃. 잠깐만, 초혼이라니까 이거. 자, 그래서 초혼, 혼을 초대한다니까 혼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영혼을 초대하는 거야. 사랑하는 님이 죽음이야, 죽었어. 자, 이 작품 잘 봐봐.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거 몇 음보? 3음보로 돼 있다. 이게 외형률이라는 얘기야. 3음보가. 자, 뭐뭐디어 이런 거는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야. 자, 3음보 원래 민요는 3음보 아니면 4음보거든. 민요 대표적인 거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 맞지? 그지? 얘도 3음보야.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시를 썼던 김소월의 작품 중에 혼을 초대하는 건데 얘는 전통적인 1920년대에 김소월의 시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면에서 화자가 여성이다, 삼음보다 이런 거 말고 이 작품만 특별한 건 뭐냐면 고복신앙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상들 누가 죽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그 사람 죽은 사람 옷을 들고 막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잘 가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런 고복신앙을 테마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부르는 이름이요. 뭐 부르는 이게 바로 고복신앙. 영혼의 죽은 사람을 지붕에서 분망상천을 바라보며 부르는 그 부르는이야. 알았지? 자, 죽었어. 님이 죽었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죽었구나. 결정적으로. 불러도 주인이 없대. 이거 왜 읽고 있는 거야? 이별의 슬픔. 알겠니? 무슨 말이지? 여기서 이별을 독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별의 슬픔이겠지? 님이 죽었으니까. 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뭘까? 뭐 사랑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죽어도 잊지 못. 이런 말이 있겠지. 한마디 끝끝내 하지 마. 해야 될 얘기를 못하면 이게 바로 한이라는 거야. 한의 정서라 이런 걸 말한다. 딱딱한 마음속에 덩어리 한. 할 말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하려고 봤더니 죽었어. 더 이상 못해. 이게 안쓰러움이라는 거야. 한.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을 의미하는 거야. 사랑하던 과거형을 썼네. 그 사람이요. 죽은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말에 걸렸다. 해가 서산말에 걸린 건 언제지? 저녁 때잖아. 그럼 우리의 인생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죽음은 뭐야? 넘어가는 거죠. 이 배경이 결국 님이 죽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분위기도 잘 만들고 있어. 사슴의 무리가 왜 슬피우로? 내가 슬픈 거지.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가 님을 잃고 슬퍼. 그랬더니 사슴이 슬프다고 얘기한 거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자, 지금 화자는 님과 이별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 거랑 비슷해? 딱 떨어진 절벽 위에 있는 거야. 절벽.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노라가 1인칭이라 했어.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반복이죠. 반복. 이런 게 반복법이야. 두 번 했으면 의미 강조, 운율 형성.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죠. 이거. 왜 비껴가?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승에서 부르는 소리가 저승에 들리겠네? 안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은 어디야? 저승쯤 되겠지요. 땅은 어딜까? 이승이 있죠. 이승에는 화자가 있고 저승에는 님이 있는 거야. 죽은 님이겠죠. 너무 넓구나. 이승과 저승이 거리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 이것도 전통적인 거야. 망부석. 설아 알아? 그 신라시대 때 최초원인가 누가 그 일본에 갔잖아. 안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치술령이라는 고개에 올라가서 일본 쪽을 바라보고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무사하게 돌아오 이러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기다리다가 돌이 됐대. 그 돌이 있는 거야. 전설이지 전설.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 돌을 그게 망부석이거든.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썼어. 전통적 설화를 차용해서 썼어.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이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이요. 사랑하던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죽은 님의 영혼을 부르는 초대하는 부르는 내용의 전통적인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김소월의 초원이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제망매가하고는 딱 느껴지는 게 뭐야? 대상이 죽었잖아요. 한쪽은 누이동생, 한쪽은 사랑하던 님. 이건 이별보다는 사별에 가깝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가의 화자가 제망매가의 화자는 오빠 월명사거든. 여기 님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서 그 안타깝게 님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에게 해줄 말은 뭘까요? 인간은 언젠가 죽게 돼요. 삶과 죽음은 이어진 것으로. 삶과 죽음은 이어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도 처음엔 슬펐어요. 그런데 다시 만날 거예요. 1번 정답이죠. 응?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위로해야지. 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죽은 님을 너무 그리워하잖아.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제망매가의 월명사는 뭐라 그래? 종교적으로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야 삶과 죽음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때니까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슬픔을 이겨내요 라고 위로해야지. 정답이 1번이야. 다른 거 읽어보면 예를 들어 인생은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망하세요. 말도 안 되지. 3번 봐봐. 자신의 감정이 솔직했거든. 솔직한 사람한테 솔직해야지. 이건 아니지. 그 다음 4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이코. 5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면 미처 하지 못한 말이 마음에 남아서 아쉽습니다. 평소에 뭐하라는 얘기야.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알았지? 자, 여기 사이코 조심해요. 자, 6번으로 갈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제망매가 1번. 얘는 저승으로. 자, 정답 1번. 얘는 이승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머뭇거리는 까닭은 뭐야? 저승에 가본 사람이 없지요. 두렵지요. 여기 남겨놓고 떠나가는 게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이니까 머뭇머뭇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랬잖아. 사람 한 번에 휙 가는 건 사고사밖에 없는 거야. 머뭇머뭇 되는 게 뭐냐면 조금씩 회전해 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죽었어. 그럼 뭐 만약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은 할아버지면 뭐 행복한 죽음일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잦아들고 세잔해 가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정답 1번. 얘는 이승.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 가는 제목매가고 다 제목매가지. 자,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죽음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분석적으로 해석해. 그러면 종교하고 아무 관계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유적으로 얘기했고요. 끝이 아니고 만남이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슬픔을 극복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분석적이면 말이 안 되지. 2번. 고도의 비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고도의 비유. 한 가지에 몇건 나뭇잎 바람에 떨어지고요. 어디 갔는지 몰라. 그게 지금 현재 화자가 누이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을 얘기한 거야. 비유적으로. 혈육을 만날 수 없다. No. 절망 적어줘. 드러내고 있다. 이거 아니면 절망은 아무런 언질도 못 받고 유언도 못 듣고 보냈을 때의 안타까움과 절망은 좀 나와. 하지만 혈육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 극복했죠. 4번. 인간사를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찬열초소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는 맞고요. 자연현상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방식. 아니 혼자 떠들고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이다. 8번. 다음 중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기억. 자, 보세요. 기억이 뭐냐면 자, 발표할게. 시험 문제 나오겠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442의 세 번째 기서별의 시작이 바로 아부터지요. 화자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영탄적 표현이지.
감정이 집약됐다고 해서 시상도 집약되고 내적 갈등이 최고조로 일어났다. 이게 정서적으로 최고조가 된 거죠. 자, 19체 한가의 형식으로 특징으로 요거까지 맞았고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심화되었던 화자의 문제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기 시작되는 순간이야. 맞았죠? 전환이 일어나니까. 정답은 4번이고 시조의 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 가에 등장하는 시어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입,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오케이. 나는 간다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 아니고 죽은 누이 동생 막내가 되겠지.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 머뭇거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주저주저하는 거, 죽음에 대해서. 미타찰은 제외하고 만나는 공간이니까 화자의 슬픔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돼. 정답은 2번이 틀린.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보기는 가을을 배운 학생들이 대화하다. 너네들이 대화하는 거야. 이상한 애 찾아봐. 1번. 아니구나. 적절한 애 찾아봐. 제목의 한자 뜻을 보니 제 막내가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며 그렇지 추모하는 노래니까 학생들은 수업을 잘 들었어. 학생이 이 시에 나는 시적하자 모두 월명하다. 모두라고 하면 틀렸죠. 삼행의 나는 죽은 누이 동생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 학생 3. 발행의 가는 주체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모르는 주체는 바꿨네. 삼행. 자, 가는 주체는 죽은 누이 동생, 모르는 주체는 화자. 이렇게 바꿔야지. 그 다음에 학생 4. 미타찰은 다시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화자는 구행에서 시상전환을 이루고 슬픔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겠네요. 맞았죠. 정답 1하고 4니까 2번 정답은 학생 1, 학생 4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 11번. 가와 복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 님의 침묵. 자, 이것도 님과 이별했는데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거야. 이것도 그러나 요거 혹시 나오면 조심해. 위에 나온 하고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시상전환. 님하고 이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의 님의 침묵에 님과 이별은 어떤 거냐면 님하고 절대로 헤어질 것 같지 않았어. 님이 떠날 것 같지가 않았다고. 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철저해. 근데 님하고 헤어진 거야.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여기서부터 시상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나 님이 떠났어. 슬퍼. 근데 이별하면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우리가 님하고 이별했는데 눈물을 흘려.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떠난 님을 사랑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님이었고 내 마음이 사랑이었구나. 그 깨우치는 거야. 눈물은 그러면 여기서는 같이 있는 거지. 눈물을 통해서 사랑을 깨우쳤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 그 사랑을 깨우치는 슬픔의 힘을 어떻게 하냐면 세임하게 정수박이에 들어붙습니다. 그럼 전환됐잖아. 앞에서는 계속 슬프다고 그러고 절망스럽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절망스럽고 심각한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된 거야. 그 시상 전환이 바로 그러나부터 시작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전문을 한번 공부하기로 해.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 나오죠. 이거 제막매가하고 연결되는 거야.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거 뭐냐? 만날 때 적어볼래?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지금 뭐 선생님 쓴 게 뭔데? 이거 미추친 거랑 똑같은 뜻이야. 만나면 이별이 정해져 있고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만난다. 이런 얘기지.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자, 그 다음에 떠난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제막매가의 구구에 감탄사 나오지? 그럼 동일한 거잖아. 자,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래?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잖아, 말이. 님이 같대잖아. 근데 안 보냈대잖아. 겉으로 보면 어때? 모순관계죠, 모순. 자, 근데 이 모순관계인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게 바로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갔는데 안 보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말이 되게 해석하면 님은 떠난 게 맞아. 떠났다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보내지 않았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자, 역설법이야. 겉으로는 모순관계지만 의미를 해석하면 맞는 거 그런 거구나. 역설법을 얘기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이것도 봐봐.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노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침묵은 소리가 없대잖아. 잘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걸 깨우친 건 님이 떠난 다음이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건 님이 없는 상태에서 깨우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마리 선생님은 스님이니까 불교의 어떤 그 불법, 그러니까 가르침 이런 것들이 녹아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만에 선생님이 스님이면 월명사도 스님이잖아요. 작가가 스님이라는 게 공통점이네. 맞아요.
불교적인 거지요. 자, 그래서 11번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을 긍정으로 이것도 있어. 두 작품은 불교적 사상을 기반하고 있다. 스님이니까 불교적 사상을 기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작품은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그렇죠? 이별이, 사별이 둘 다 헤어지는 거라면 이별과 사별이다. 문제는 3번에 보면 내세 사상과 관련된 것은 시어가 구체적으로 쓰는 건 미타찰이야, 미타찰.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에만 있는 거지 나에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작품의 헤어지는 대상과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래. 자, 여기는 만날라고요. 여기서는 회사 정리, 거자 필반 요 부분이 다시 만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작품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경어체. 자, 여기서 경어체 비읍니다가 경어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상대편에 제일 높은 게 하십시오체거든. 이거 잘 모르면 다시 이따가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 하십시오체. 자, 그러면 하십시오체를 찾아봅시다. 어찌 갑니까? 비읍니까가 나왔지. 그 다음에 만해 선생님 시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들어보았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휩싸고 돕니다. 전부 다 경어체죠. 이게 다 하십시오체잖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는 다 경어체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제망매가의 경어체는 요 부분이야. 어찌 가가 아니라 가냐가 아니라 갑니까의 비읍니까가 경어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경어체라고 봐야죠. 여기 그러면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내세 사상이 있는 건 제망매가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12번 별표. 이거는 내신에도 나올 만한 거죠. 기억 또는 니은에 드러난 표현 기법. 기억. 뭐뭐처럼 지규법 났네. 지규를 포괄적으로 비유법이라고 해도 돼요. 비유학이야 정확히는. 니은은 이것도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비유라고 했지. 근데 상징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겠네. 자, 비유학이 나오고 상징학이 나오고 지규가 나왔는데, 자,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거 12번. 자, 잘 들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아우성. 이것은 노스텔지아 소수건 은유법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 은유법은 포괄적으로 뭐라고? 비유학에 해당되겠지, 그지? 응? 은유법은 비유학이야. 직유, 은유, 화류, 대유, 제유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유학이야. 내 마음은 촛불. 이것도 은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나루 구름에 달 가듯이 몸하듯이 지규법. 그 다음에 지금은 나겠다 오는 거 나는 어쩌고저쩌고. 자, 푸른 하늘 푸른바탕 곳으로 가르마 같은 지규법 나왔죠. 그날이 오면 이건 반복 과장 이런 표현법이 등장한다. 정답은 5번. 나머지는 은유법도 비유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세요. 제막매가 자, 가의 갈래와 표기상의 특징. 자, 이거 다 하나하나 물어보잖아. 갈래와 표기상의 특징. 갈래는 향가고요. 표기상의 특징은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다가 쓴 거야.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19체 향가 맞았죠? 향찰표기 맞았죠? 향가는 모두 향찰표기라고 얘기했어.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이 되는 노래, 그러니까 신라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라의 노래, 이거를 다른 말로 향가라고 한다. 3번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문을 국어의 어순대로 표기했다고? 한문을 국어의 어순대로 표기한 건 아니야. 자, 한문을 이게 아니고요. 우리말 어순대로, 우리말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대로.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 이해됐어?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 볼게. 영어랑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중국말은. 그러니까 나는 먹는다 사과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나는 사과를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적을 때 있잖아. 나는 사과를 먹는다 순서대로 적는다고. 한자로 달라. 네. 그게 향찰 표기의 뜻이란 말이야. 3번이 지금 틀렸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이거 맞았어.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하는 거지. 한자가 아니고. 낙고의 감탄사 있죠. 시조의 외화를 적고 주체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한. 이게 뭐냐면 위에서 말한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 비록 글자가 없어서 한자는 빌렸지만 우리말 순서대로 적었다고. 그게 주체성이잖아. 빌려왔는데 그대로 썼어. 한자는 문장 구조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래. 그럼 우리는 거기 쓸 때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렇게 썼냐고. 아니고 우리말은 나는 사과를 먹는다니까 순서를 바꿔서 주체적으로 썼다. 정답은 3번 해석이 틀렸죠. 14번 가의 A, B를 감상한 거다. A, 이거 아까 나왔던 님의 침묵 계속 연관작품이야. 학교에서도 아마 할 거야. 두 번째 제망매가하고 연관작품으로 뭐냐면 공무도화가가 나왔어. 이건 간단한 거니까 잠깐 설명해 줄게.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 이상 상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고대시가 우선 서정시가야. 서정시가. 자 생각해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 물 위험해.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건너지 말라고.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누가? 화자가. 알았니? 화자가 이거는 님이 남편인데 원래 백수광부의 철학을 해. 남편이 물 쪽에 가니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근데 님이 그의 기어코 물을 건너가는 거야. 화자가 그렇게 말렸는데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음이죠. 마지막에 님은 어찌할 거나.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잖아. 절망이죠. 그리고 체념이죠. 자 여기 백수광부의 처가 지었다는 공무도화라는 제목이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 아주 오래된 서정가요라고 그랬는데 고대시가 중에 서정성이 뛰어난 건데 이게 지금 한해 정서란 말이지. 이것도 님이 죽었는데 말리지 못한 거, 님이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한해 정서란 말이야. 앞에 거는 가에서는 님과 헤어지고 사별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나에서는 절망으로 끝나버렸지요. 됐습니까? 자, 대충 그런 내용이고 14번에 문제 한번 보세요. 14번 가와 나는 A는 자 가와 A라고 했으니까 가는 제망매가고 A는 님의 침묵이야. B와 달리 자 선생님 봐봐. B와 달리 빼버릴게. 반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하고 A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아니지요. 왜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얘는 끝난 거야. 절망. 그러면 가의 윤회 사상은 뭐야? 죽었는데 만나는 거. 됐죠? A의 윤회 사상은 뭐야? 회사 정리 거절 필반. 떠나면 돌아오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알았니? 만나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 가와 B의 경우 사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그렇죠. 죽은 거죠. A는 죽은 거 아니고 이별이고 가와 B는 사랑하는 님 혹은 누이 동생이 죽은 거죠. 죽음. 사별과 관련있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달리 A는 역설적 표현을 썼다.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없지만 A에는 역설적 표현이 있죠.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역설적 표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갔는데 안 보냈대. 말이 안 되는데 간 걸 듣자고 마음속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이야. 해석이 되잖아. 그 다음에 4번 가와 달리 A, B에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종결 어미가 뭐냐면 종결 어미가 반복된 건 보세요. 종결 어미가 원래 비읍니다. 반복돼? 네. 반복돼? 네. 반복돼. 종결 어미 반복됐지. 휩싸고 돕니다. 얘는 반복되지만 얘는 반복 안 됐죠. 반복 안 됐잖아. 어디 끝에가 반복이 돼.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A와 B는 여기서는 A만 반복이고요. 가도 반복이 없어. 알았니? 그러니까 가하고 B는 종결어미의 반복이 없다. A는 비읍니다로 있다. 지금 잘못 묶였죠. 정답은 4번. 자, 가와 A는 현실극복 의지가 나타나. 이게 뭐야?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거야. 헤어졌지만 난 아직 보내지 않았어. 있다는 거지 마음속에. 회사 정리 거절 필반. 반면에 B는 체념적 정성. 맨 마지막에 나 죽었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가 없지. 살릴 수도 없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절망적이다라니. 정답 4번이죠. 정답 15번 위키피디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차자 표기. 이 향찰 표기가 차자 표기지. 차자라는 게 뭐냐면 글자를 빌려다 썼다는 얘기야. 우리가 돈 빌리면 뭐 하죠? 차용증 쓰죠. 그 차자가 빌릴 차자야. 글자를 빌려다 썼다. 맞았지? 영탄 표현 어디 나와? 이거 나왔어. 불교적 세계관을 통한 절망을 극복한 어조지요. X.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 그게 제목이잖아. 막매가. 누이의 죽음과 삶의 무상함을 고도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그 비유가 바로 한 가지 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잖아. 정답 3번은 절망적 어조가 아니라 절망을 극복하는 어조로 바뀐다. 16번 제막매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 세 부분으로 나는데
자, 몇 구? 4구, 2구. 그래서 10줄씩 합치잖아. 첫째, 인간 차원에서. 둘째, 생명체 일반적 차원에서. 자, 인간 차원, 동생이 죽었어요. 생명체 일반적 차원, 한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 아주 가까워. 떨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죠. 절망감, 마지막 부분에서 극복. 뭐로? 종교적으로. 사별하고 저승가면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다. 다시 만날 거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래? 예가 없이 죽어. 못 다이리고. 다 나는가요? 이 말도 못 다이리고 갑자기 죽은 거지. 2번.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는 고통과 타심. 어찌 갑니까? 안타까움, 절망. 맞았고. 3번.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의 번민이 기다리게노라에 들어갔다. 번민은 우리가 하면 고민, 스님이 하면 번민. 알았니? 그런 용어야.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면 생각, 철학자가 하면 사유 이런 식으로 고급 용어로 쓰겠지, 그지? 자, 기다리겠다는 건 번민이 아니지. 번민을 이겨내는 거지. 정답 3번이죠. 입과 바람 서로 대조지.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진 거고, 나뭇잎이 붙어있다가 바람 부니까 떨어진 거잖아. 대조 맞고요. 생명체 일반적인 것에 대한 무상성. 자,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던 나뭇잎인데 떨어져서 어디 간지 몰라. 무상감. 그때 내가 뭐라냐면 인생 무상 뭐 이런 말도 했어. 허무함. 다른 말로 덧없음. 다 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의 그 용어의 화자의 심리가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17번 A부터 한번 보세요. A가 뭐지? 이른 바람 아니야? 맞아? 나는 간다 애가. 죽은 누이 동작을 하는데. 오케이, 맞았어. 죽은 누이 나. B 계절감을 드러내서 우울한 분위기라고. B가 뭔데? 가을 계절감 맞죠?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나뭇잎이 겨울 준비를 해서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계절일 수도 있어. 떨어지는 거니까 쓸쓸하고 우울한 부분이 맞고. C 이른 바람 맞지 이건? D 이승과 저승이 연결한 매개적 존재. D가 뭔데? 뭐라고요? 바람. 아니, 바람은 오히려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게 하는 요인이 되겠지. 원인. 즉 동생이 죽게 되는 원인이라고. 다음에 E 가는 주체는 누이, 모르는 주체는 화자.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 죽은 건 누이 동생. 그 죽은 누이 동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건 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18번 기억부터 시옷까지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래? 1번 기억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것. 에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것이면 저승세계죠. 여기는 삶과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틀려서 벌써. 미음, 비읍, 미타찰. 의미상 유사한 게 아니지. 정반대죠. 예, 미타찰. 정반대죠. 이승, 저승. 여기는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공간.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공간이지. 정답 1번이 틀렸다. 나머지 해석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 다 됐어. 두 문제만 더 풀고 다른 걸로 할게. 19번 가의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아. 계속 이겨가는 거잖아. 뭐 이거 분석하는 거잖아. 해석. 기억 죽고 사는 길은 여기 있으면 이승에 있다. 두려워하고 머뭇된다. 맞았고. 니은 누이의 죽음을 마주선 지적하자가 괴로운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자. 나는 죽은 누이에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간다. 나는 죽은 의미 말도 채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자는 너무 안타깝지요. 맞았고요. 디귿 누이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이 바람과 떨어지는 잎으로 비유하고 있고 생명체 일반의 무상성. 내가 내 동생이 죽은 것처럼 자연 속에서는 멀쩡하던 나뭇잎이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무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인생무상. 맞았지? 자, 리을 동기 간의 우애와 사랑을 대꾸적 표현, 비유적 표현 구성하든 이 우애와 사랑 이런 거 안 나오잖아.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할아버지, 어버이에서 태어났지만 헤어지고 가는 것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인생 무상의 정서가 느껴진다. 동기 간의 우애 이런 거는 이 시의 내용이 아니잖아. 이 앞부분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5번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 신앙심 다시 만날라 기도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 극복의 의지, 승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 왜? 만날 거니까. 자, 정답은 4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우애, 사랑 이런 거는 없어. 여기의 내용 중에. 자, 20번. 자, 가에 나타나는 화제의 정서와 유사한 거. 그러면 정서할 때는 상황을 떠올리면 돼. 지금 사별한 거잖아, 그지? 누이 동생이 죽은 거잖아. 자, 아닌 걸 찾아볼까? 아까 나왔던 거 초원.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는데 역시 사별이 있죠.
정서가 유사하겠죠. 좋은 사람 그리워할 거고 보고 싶을 거야. 자, 이제 내 음성인 거죠. 하관. 이것도 죽음인지요 사별인데 이건 동생이 죽은 거야. 남동생이 죽은 거야. 하관이 뭐야? 땅 파고 관을 내린 거야. 주르륵 흙을 관 위에다가 뿌린 거야. 주르륵 떨어지는 건 하강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하강. 뭐하고 똑같아? 눈물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흙을 뿌리는 거나 관 위에 뿌리는 거나 다 하강 이미지 떨어지는 거. 비슷하죠. 동생의 죽음인데 선생님 봐봐. 형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대. 죽었는데 얼마나 그리우면 보고 싶으면 동생이 형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떠오르는 것 같아.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뭐냐면 결국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툭이 뭘까? 툭이 뭘까? 자 우리가 식물, 과일 툭 떨어진 건 뭐야? 힘없이 떨어지는 거야. 툭 하고 알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어. 이승에서. 근데 마치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쉽게 죽는 것 같은,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세상이래. 어디하고 똑같아? 제망미갈 이해하고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이건 좀 무서운 건데 스릴러야. 김강길의 은수죠. 이거는 자식이 죽은 거야. 어? 네. 한밤중에 바람이 불어. 바깥에서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무섭지?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더 무섭지? 들창이 열렸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어디 가는 거야? 저승길 가고 있는 거죠.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가는 거야. 두려워서 머뭇거린다 그랬잖아. 그런 비슷한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다. 아까 총원하고 똑같죠. 이미 죽었는데.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그림자마저 그립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역시 죽음을 가지고 이런 정서가 도출됐으니까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은하물. 자, 이거는 재미난 거지. 도종안에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이건 아내 죽고 나서 슬퍼가지고 옥수수밭에 묻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시집으로 썼어. 시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한 20만 부가 팔렸을 거야. 그 20만 부 팔려서 인쇄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재혼을 했어. 이게 지금 도종안에 옥수수 옆에 당신을 묻고야. 지금 왜? 나중에 들어봐. 은합물. 자, 은합물 동쪽 서쪽 누구냐 이거? 견화증녀지. 하늘과 땅이 거리인 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 당신은 나중에 흙이 되고 나는 훗날 바람이 돼요. 이건 만날 수 있겠지. 그게 다시 만나는 길. 죽은 다음에 자연의 일부가 돼서 서로 만나는 거야. 내님아 밭 깔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었다고 나도 따라 죽는 게 아니니까. 한 해 한 번 당신이 만나는 길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한 번쯤 만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다음 5번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고 고운 씨는 아내가 된다. 자, 요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의 평화.